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야 하는 A씨는 집주인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는데요. 문제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된다면서 A씨에게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면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상당히 혹할 만한 제안이긴 합니다. 전세금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우선 대출을 받아서 줄 테니까 이걸 빼달라고 하면 정말 그래야 하나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입신고를 빼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점입니다.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집주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중요하게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이 전입신고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은행 대출로 돈을 마련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이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계좌로 돈이 먼저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신청한 집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세입자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집주인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빼기 전에 해당 은행에 대출이 어느 계좌로 송금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만약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가능하다면 은행장의 승인이나 은행의 보증을 거친 근거자를 확보해서 대출금이 바로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이 따르는 요구를 들어줬다가 낭패를 본다면 그건 온전히 세입자의 몫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박선경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된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횟수를 네. 안 헤아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22년 차인데요. 네. 소송이라는 것이 늘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앗는 일이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변호사님은 사건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도 당일에 해당 내용의 기사를 여러 개 봤고요. 그죠. 다른 변호사님들과도 이제 3, 4, 5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충격을 나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죠. 애도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날 행사에 같이 묵념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의자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주하면서 이제 이 일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뒤에 건축업체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네. 2013년 2월경 시행업,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업체 대표가 주상 복합 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용의자는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6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서 1억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되자 나머지 돈을 지급받으려고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재판에서 회사에 대해서는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됐고 이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용의자는 수차례 추심을 시도했는데 회사는 계좌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을 피했고 돈을 계속 변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경에 다시 대표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회사가 독립된 실체가 없으니 사실상 대표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했는데 이제 1심에서 패소했고요. 그 사건에서 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위 화재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변호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대구 고등법원에서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재판은 4차례 정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 변호사님은 용의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법정에서도 과도한 비난을 해서 제지를 당한 일은 있으나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만나는 일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벌은 안 될 건데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형사 처벌은 이렇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범죄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재산권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해당 소송을 수개, 즉 이어받게 됩니다. 네. 상속인들이 수개 신청을 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될 것입니다. 네. 숨진 용의자는 지금 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으니까 대표 개인에게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재판에서 패소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부분부터 이렇게 어긋난 건가요? 회사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이나 채무를 대표나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회사와 개인이 동일시 돼야 된다는 법인격 부인 이론이 있기는 한데 실제 사례에서 인정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회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이 법률 개념인데다가 또 실제 행동은 모두 대표가 하고 또 사실상 그 이익도 모두 대표가 가져가는 것이다 보니까 막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법인격이 달라서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비법률가이신 분들께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은 재산이 좀 많아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 채권자는 많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때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채무를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대표가 연대에서 책임을 지니까 가능한데 이 사안은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는 책임이 없고 그렇게 된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당 이런 사건, 이런 사정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는 돈이 없고 대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대 보증을 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또 법률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는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변호사 잘못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다 보면은 그 변호사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 의뢰인분들이 상대 변호사를 엄청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나쁘냐고 막 하시는 맞아요. 경우 있으면 제가 저쪽은 저쪽의 변호사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달래드리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같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만큼 우리가 보복범죄에 사실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되는 사건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들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좀 많이 있었죠? 네. 판사를 향해서 좀 공격을 했던 석궁 테러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7년 정도 있었고 그때는 영화화 되기도 했었고요. 네. 광주지검 부장검사 공격 사건도 2008년도에 있었고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했던 사건도 2018년 정도에 있어서 법조
의뢰인을 향한 테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어원이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접촉하는 변호사가 법조인 테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송에서 패한 일부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너도 찔러 죽이겠다, 같이 죽자고 소란을 부르기도 했다. 사무실 문 앞에 드러누워 변호사 합의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거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건 흔한 일이다. 네. 대구 참사처럼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 측 협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변호사들의 여러 사건이 있기는 하죠. 네. 우리 박성균 변호사님도 이렇게 공격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할 때 이제 제가 변론을 할 때마다 상대 의뢰인이 다 거짓말, 막 이렇게 거짓말만 한다고 막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또 변호사님, 제 의뢰인이죠. 의뢰인 다 속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속아가지고 변론하시면 안 된다. 법정에서 막 큰 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재판장님의 제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변론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는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삿대질도 뭐 하시고. 네. 근데 법정 안에서 이제 다수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재판부가 해당 사람들을 이제 다 퇴정시킨 후에 그 판사님만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이제 퇴정을 할 수 있도록 네. 배려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이제 변호사들은 뭐 실명과 사무실 위치까지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 나올까 네,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모두 다 조금 어쨌든 그 중지를 모아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변호사를 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호사들끼리도 이런 부분을 또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들끼리 또 서로 그러지 않도록 의뢰인을 다독이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가지고 박성경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소라의 더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양소영이었습니다.